문제 다 받았지? 안 받은 사람 있나?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스마고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데 얘기를 좀 하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응? 그러면 잘 듣고 그대로 따라와야 돼. 응? 우선 이제 문제풀이가 4단계로 진행이 되지, 그지? 처음에는 기출, 두 번째는 단원별, 예상 문제, 그리고 종합 모의고사.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 시험처럼 이렇게 20문제씩 만들어서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실전 동형 모의고사. 근데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이제 매일 4주 동안의 시험을 볼 거야. 그럼 이제 저녁에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총 19회. 4주 동안에 19회를 시험을 보는 이런 계획을 이제 잡아놓고 할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경우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 근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이 들어갈 때 어떤가? 의미가 좀 있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영어의 경우는 기출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그대로 영어는 절대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뭐 10년치 문제를 쫙 펴놓고 봐도 한 문제가 겹치지를 않아. 한 단어도 겹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휘 문제도 매년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렇게 따지면은 기출 문제를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쌤은 그 생각을 해. 뭐냐면, 1번 문제 답이 2번이다. 응? 그래서 2번 답을 찾는 것보다 이 2번 답까지 가는 과정. 내가 왜 2번 답을 선택했는지, 이 과정을 참 의미 있게 봐야 돼.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설명을 할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주로 답보다는 뭐 이거는 이거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건 의미 없어. 근데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 하자 그러면 답 중심으로 이렇게 막 그냥 설명해 주잖아, 그치? 그런 말 이렇게 요약해 주고. 근데 그거는 영어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없어. 딱 끝나고 난 뒤에 뭐지? 시험장에 갔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 느낌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한 문제라도 나왔으면 그래, 한 문제라도 건졌으니, 그치? 근데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답보다는 2번 답까지 가기까지 이제 과정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 어휘 문제를 얘기해보자. 어휘 문제를 얘기해보면, 자, 교재 좀 잠깐 펴볼까? 자, 2021년 문제 처음 펴봐요. 2021년 문제는 뒤로 돌려놨어, 일부러. 21년 문제를 좀 보자. 1번 문제가 conjunction with라는 어휘 문제를 주고 있잖아. 2번은 pervasive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 뒷장 넘겨봐. 3번은 maxed라는 단어를 주고 있잖아. 4번은
가로를 채우는 수고로서 1, 2, 3, 4 라인업에서 브레이크 아웃 인트로까지 이렇게 주고 있잖아. 이게 2021년에 네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휘 수거 문제가. 근데 앞에 봐봐. 이번 문제는 과정 필요 없어. 왜? 퍼베이시브의 단어는 기본 단어야. 응? 만약에 퍼베이시브의 단어를 모르겠다. 시험장에 가서 그러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응? 여러분 봐봐. 그래서 이제 기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어느 시험이든 우리가 이제 딱 시험을 응시를 했을 때 최소한 내가 하고 가야 될 범위와 양이 있잖아. 야, 내가 이 시험을 보는데 최소한 양심이 있지, 그치? 이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야지, 그치? 근데 만약에 그 정도의 공부의 양이 아니라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지, 시험에, 그치? 그러니까 뭐 순수하게 그냥 참여하는 데 의미만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고 좋다. 이번 시험엔 내가 붙자라는 목표를 세웠다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가야 될 기본적인 공부의 양은 있다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의 단어는 그 기본에 속해. 기준은 너무 많이 보잖아. pervasive의 단어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봐. 그래서 이 단어를 틀리면은 안 돼. 이거는 과정이고 뭐 필요 없는 문제야. 좀 기본이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야? 알아야 되는 단어라는 거 아니야. 아는 단어에서 무슨 과정이 뭐 필요해, 그치? 딜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맞나? 뒷장 넘겨봐봐. 4번 문제도 기본이야, 기본. 응? 그 주어져 있는 답지에 1, 2, 3, 4번에 주어져 있는 수거들이 그냥 단어 조합하면 나와. 라인업. 2번 또 뭐야? 기브아웃. 3번은 뭐야? 캐리온. 4번은 뭐야? 브레이크 인투. 부시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조합할 수 있어. 설령 이 수거들을 암기 안 했더라도 그 답에 주어진 단어의 조합을 보면서 충분히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렸다면 기본이 안 된 거야. 여기서는 과정 필요 없는 문제, 이런 거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이제 스미기는 이제 어휘에서 지금 네 문제 중에 쌤은 두 문제는 과정 같은 거 필요 없다. 그치? 이런 건 그냥 갖다 들이대야 되는 거고, 이거를 굳이 쌤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 이런 걸 가지고 큰 시간 들여서 어떡하니? 그치? 그럴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해. 네? 그 대신 봐봐. 1번 문제 봐봐. 1번 문제 컨정션 위드라는 수거 어휘 성격을 주고 있지 않냐? 모를 수 있어. 이 문제, 이 단어 수거는 모를 수가 있어. 왜 그럴까? 흔히 보는 단어 아니야. 그리고 단어의 의미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의미는 아니었고. 그래서 실제 21년도 시험 봤을 때 컨정션 위드라는 이 문제에서 많이 갈라졌어. 당락이 여기서 많이 갈라졌던 문제야. 그러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 봐봐. 2, 4번은 아는 단어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그 대신 1, 3번의 문제에서 어떻게 이 답을 가는지, 그치? 이 과정을 배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마트 배울 건 이 과정을 배우는 거야. 쌤은 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지? 그 뭐 예를 들어 쌤이 설명을 할 때 쌤도 컨정션 위드라는 표현을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런 상황,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는 이 과정을, 그치? 그대로 해서 확률을 올리는 거지.
근데 과정에서 내가 생각해내는데 100%는 안 돼, 얘들아. 어떻게 매번 내가 완벽하게 그걸 찾아갈 수 있겠어, 그치? 그 대신에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할 거야. 뭐 2, 4번은 여러분들이 정리해.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 안 할 거야. 응? 여러분들 알아서 하고 그 대신 1, 3번을 설명하자. 이러고 들어갈 겁니다. 응? 그러면 이제 그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해결을 하는지 잘 보고 배워. 응? 여러분 기출문제의 해설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어휘 파트에서 나한테 배워야 될 게 뭔지 알겠어? 이해됐어? 그래서 답은 그 해설지의 의미는 없어. 그건 스님이 이제 평소에 이렇게 써서 설명을 못 하잖아. 과정은, 그치? 어떤 논리적인 걸 어떻게 다 글로 표시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보고 배우면서 그래, 모르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직면이 됐을 때는 좋다. 나는 그런 배웠던 과정대로 내가 한번 풀어보자, 그치? 이해됐나? 그래서 기출문제에서는 요것만 잘 다듬어 놔도 잘한 거야. 어휘 잘 정리하고 가는 거야. 응? 얘기됐어? 그래서 요 기출에서의 어휘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응? 그리고 또 문법을 잠깐 얘기해 줄까? 교재 봐봐. 문법 문제가 교재는 몇 번이야? 몇 번이 문법 문제로 잡혀 있냐면 2021년 기준으로 보자. 6번이 문법이지. 8번이 문법이지. 넘겨봐. 6번, 8번. 그리고 쫙 넘기면 영작도 문법으로 봐야 돼. 14번, 15번. 4개이지. 4개죠? 근데 문법 문제는 다 풀어줄게. 네? 문법은 여러분이 워낙 힘들어 하니까는 요거는 다 풀어줄게. 네? 그래서 문법은 어느 연도의 시험이든 기출문제든 풀어주는데, 보자. 역시 이제 쌤이 또 뭘 가르쳐 주는 거지? 문제를 푸는 순서.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해, 문법은. 응? 여러분 있잖아. 여기 잘 틀어야 돼. 문법 문제를 이렇게 접했어. 응? 그리고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지 틀린지, 또는 영작, 우리말을 주고 영작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밑줄 치고 틀린 데 찾으라고 그럴 때 어디가 틀린 건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 생각하는 순서가 중요해, 문법은. 이 순서가 딱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막 정신없이 글을 막 헤매고 보는 거야. 그다음 뭐 하나 걸려라, 요런 마음으로 그냥 포인트 없이 보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딱 순서를 정해 줄 거야. 근데 평소에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했던 순서 있잖아. 그게 문법 푸는 순서인 거야. 그래서 쌤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제일 먼저 어디를 보고 뭘 생각을 해라. 두 번째, 어디를 보고 뭘 생각을 해라. 세 번째, 어디를 보고 뭘 생각을 해라. 해서 쌤이 순서를 5개를 딱 정해 줄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순서대로 딱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법 문제를 판단하는데 제일 먼저 여길 볼 거다. 뭐 거기서 이상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는 거야. 이상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 보는 거야. 4번은 뭐 전혀 문장이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러면 1, 2, 3번에서 이상이 없어. 그럼 맞는 문장이네, 뭐. 응? 맞네. 응?
근데 이러는 과정 중에서 2번에서 여기서 문제가 생겼구나. 그치? 그러면 틀렸네. 그리고 밑줄 친 데 있어서 요거는 2번을 밑줄 친 거구나. 그럼 여기는 뭘 봐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문법은, 쌤이 이제 문법 문제를 푸는 순서를 쫙 보여줄 거야. 응? 그리고 어떤 게 뭐가 걸리면 뭐뭐 생각을 해라. 라는 바운더리를 딱 잡아줄 거야. 응? 근데 그 바운더리는 이미 우리가 기본반 수업 시간 때 단원별로 배운 게 있잖아. 그 단원별로 배운 것 중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붙여오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문법 문제는 스마트 푸는 순서를 좀 잘 배우라는 거. 그러면 문법은 잘 풀 수가 있어. 응?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와서 지나고 나면은 문법은 어떤 마음이 이제 많이 들 거냐면, 시험에서 묻는 게 몇 개 없구나. 응? 문법 문제라는 게 물어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네. 응? 그러니까 매일 묻는 게 이 5개에서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묻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그걸 깨우치게 될 거야. 그래서 문법은 시험장에 갈 때 되면 참 단순해져 있는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좋다. 시험장에 가서 나는 요런 문법 외에는 안 보고 요런 것만 집중으로 보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한다.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잘 배워. 응? 그러면, 실제 시험장 가서, 응? 복잡하지 않게, 분명하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 응? 근데 공무원 학생들은 이런 게 못해. 그치?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잘못보다 선생님들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문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주로 토익이나 막 이렇게 경륜이 짧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적인 이야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잘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풀이 하고 난 뒤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 도움이 된 게 없어요. 그치? 그냥 평소에 뭐 내가 해야 되는 거 한 것 같은데요. 뭐 이 정도 선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쌤이 이제 잡는 방향으로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독해 문제가 걸리잖아. 생활영어 문제는 뭐, 그치? 수거적인 부분에서 생활영어는 많이 접근이 되잖아. 그치? 이미지. 그치? 이제 독해 얘기 좀 하자. 이제 어휘 문법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은 쌤이 얘기하는 게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그럴 거야. 이제 쌤이 하면서 이제 하나씩 해줘야, 그지? 저 얘기였구나. 그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일단 바운더리만 이게 설정하는 거니까는. 이제 독해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총 이게 보면은, 이제 문제집에 총 몇 회가 들어가 있냐면, 봐봐. 2021년, 22년에 국가지, 그리고, 2021년에서 22년 지방지, 총 몇 회야? 12회가 들어가 있지. 12회니까는, 그지, 문제를 주면은 240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제 얘기 들어야 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쌤하고 좀 역할 분담이 돼야 돼. 잘 봐라. 쌤이 어휘하고 문법, 생활영어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접근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 참 많이 걸리는 수업이야. 응? 그러니까 답을 그냥 몇 번? 이게 아니라 다 과정을 봐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하나 어휘 문제 푸는 데는 극단적으로 뭐 한 30분 걸릴 때도 있어. 어휘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잖아. 그러면 자연히 독해 부분은 어떻게 돼? 우선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와야 돼. 문제를 풀어와야 돼. 그래서 독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쌤한테 사인을 줘야 되는 거야. 맞기?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 내가 문제 이렇게 쭉 보는 중간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싶은 거는 스미 해설지 다 있잖아. 이렇게 답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스미 들어가서 읽을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골라줘야지 스마트, 그치?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미 이제 문제 푸는 리딩 스킬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 어떤 기준으로 풀자. 그러니까 뭐 빈칸 채우는 문제는 이런 기준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또 주제 제목은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우리 이제 이 기본 이론반 수업 때 배웠던 판단 기준들이 있잖아.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거야. 응?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기출 이제 문제풀이에서는 이제 스미 얘기하기 독해에서 좀 특징 있는 게 뭐냐면 스미 봤을 때 이 단어는 모르겠는 거야. 너희들은 모를 것 같아. 응? 우리말 해석 안 해? 영어로 그냥 쓸 거야. 응? 그러니까 단어를 우리말로 자꾸만 옮기는 건 자제할 거야. 그러니까 스미 봤을 때 이 단어는 너희들은 몰라. 그치? 그런 단어는 그냥 영어로 쓰면서 독해를 할 거야. 그러니까 다 일일이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해석해서 그거 안 해. 왜? 실제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다 알고 풀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예습할 때도, 예습해서 문제 풀을 때도 사전을 찾으면 안 되겠지, 단어. 물론 이제 문제 봐봐. 쓰면 해설지에 단어 다 설명해놨어. 응, 봐봐. 8페이지를 펴봐. 8페이지의 5번 문제가 이제 독해 문제잖아. 그 밑에 해설 보면은 쌤이 단어 정리도 다 해놨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어 보고 풀어야 돼? 보지 말아야 돼? 보지 말아야 돼? 그 딱 박스 손으로 가려놓고 딱 체크하고 맞으면 다음에 질문하지만 틀렸으면 질문해. 얘기 됐어? 이제 단어에서는 조금 나를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줘야 돼. 그냥 독해하다가 모르는 단어만 나면 아주 경기를 느끼잖아. 그리고 전혀 하등에 영향이 없는 단어인데 거기 단어에 필이 꽂혀가지고 지문 전체를 포기를 해버려. 모르는 단어가 눈에 띈다. 그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부정적인 마음을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씩 생겨. 그러면서 지문을 대충 보게 되지, 그치?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모르는 문제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냐는 거야. 안 돼,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건 있지. 뭐냐면, 쌤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내용적으로, 이런 내용은 참 좋다. 응? 기출문제지만은, 이런 내용은 좋네. 그러면 쌤이 체크해주면, 그런 거는 이제 들어가서 단어고 이제 다 하고 난 뒤에, 단어고 뭐고 다시 한번 체크해봐. 응?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 중에서 쓸만한 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식별할 수 있잖아. 그런 건 여러분들이 좀 챙겨. 이 말기 알아듣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어가 여기 보자. 영어 수업이 이제 이틀로 잡혀 있잖아. 근데 영어를 이틀을 잡는 이유가 이래서 이틀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는 시간 배정이 좀 많이 그지 잡아놓은 이유가 그런 이유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쌤이 이제 준 자료가 다음에 이제 책으로 다 만들어 줄 건데 오늘은 3회분이 나가 있지. 3회분이 나가 있지. 국가직에서 2021, 20, 19 이렇게 3개가 나가 있을 거야. 하나. 그러면 쌤하고 이제 오늘은 일단 첫날이니까 순서대로 풀게. 그럼 이제 쌤이 예를 들어서 20년 문제 5번까지 풀었어. 그러면 나머지 문제 19년까지는 어때? 내일 다 풀어와야지. 그러니까 내일 풀어와서 쌤이 어느 문제 풀어줄까? 독해 딱 들어갔을 때 얘기하면 빨리 팍팍 불러야지. 그럼 쌤이 그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딱 마무리 시켜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한 주에 3회씩 나가야 돼. 응? 그래, 총 12회 4주로 완성이 되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21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일 올 때 꼭
꼭 풀고 와야 돼. 응?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가 이제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럼 다음 달엔 뭐 할 거냐면, 머리 들어봐. 다음 달에는 그래도 스미 하는 역할은 좀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단원별 예상 문제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파트가 참 문제풀이 때 제일 중요한 다 문제풀이야, 이게. 이게 뭐니? 선생님들이 나올 문제를 찝어주는 문제들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동사편에서 시제 쪽에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니, 그치? 그래서 그걸 이제 선생님들이 모아주는 그러한 타이밍인 거야. 그래서 요 단원별 예상 문제에서는 선생님도 예상 문제를 잡아서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응?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응? 그때 이제 요 단원별 예상 문제집을 또 보고, 응? 그리고 종합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모의고사시로 보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국가직 시험 보고, 응? 근데 국가직 시험 보고 난 뒤에 이제 지방직 그 사이에 찍기 특강하고 이제 그 다음에 4단계 이게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요 이야기는 다음 달에 가서 요게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해 줄게. 응? 일단은 요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얘기됐어?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 스미 지금 설명한 얘기한 것 중에서 그리고 있잖아. 스미 이제 항상 저기 얘기하지만은 있잖아. 문제 푸는 거는 힘을 쓰는 게 아니야. 힘을 쓴다는 게 뭐야? 그냥 기억에 의지하는 거 있잖아. 응? 그냥 기억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간에 우겨가지고 그냥 푸는 것들. 나는 이게 문제풀이에서 그걸 그렇게도 왜 하지? 모든 과목이 그래 들어. 설령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봐. 문제 가지고 좋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상황 판단을 한번 해본다. 그치? 그래서 힘을 쓰지 말고 뭐 하는 거 문제풀이 때는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뭔가 지식을 많이 넣어줬잖아. 잊어버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그럴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가려고 그래? 그럼 그게 사람 머리가 견디나. 그치? 그러면 문제 풀다가, 기억이 나서 답이 보이는 건 그냥 체크하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문제를 접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 문제를 푸는 거야. 푸는 거. 푼다는 게 뭐지? 그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그 문제 내에서 내가 판단을 해보고 상황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치? 그리고 답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보는 거야. 그러면 문제풀이가 진짜 재밌어. 그러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를 어떻게 임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암기한 거 쏟아붓는 시간? 그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풀이는 정말 백해무익하지, 그치?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그런 자세라면 이건 안 하는 게 낫지. 도움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 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니?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해. 선생님 아는 답이 없어요. 그치? 선생님 나 공부가 머리 암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치? 아니라니까. 그 암기한 거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지금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푸는 연습을 하러 온 거잖아. 그치? 근데 언제부턴가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항상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큰 오류가 있어. 뭐냐면, 그냥 기억해서 푸는 문제로 생각을 해. 아니야, 그러지 말고, 한 문제를 모르는 게 내가 기억을 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그 상황에서 최대한 한번 생각해서 풀어봐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 그리고 국사 같은 경우도 그 시대를 생각해봐. 그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럼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지식은 어느 정도 접했잖아. 판단해보고, 나 같으면 뭐, 그지? 이렇게 하겠네. 뭐, 이렇게 판단해보는 게 맞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문제 풀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달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암기하지 마. 막 지금 뭐하러 암기해. 아니, 여러분 6월달 시험인데 지금 암기했다고 어떻게 더 쓰려고 그래. 이런 머릿속에 남지도 않잖아. 그치? 암기는 어때? 있잖아. 시험 임박해서 한 두세 달 남겨놓고 그때부터 암기해. 응? 그러면 그때 암기가 가장 효과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 팁을 주자면, 이제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면 진짜 많은 문제가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맞지? 4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접할 문항수는 1500에서 과목당 2000문제까지야. 과목당 1500에서 2000문제를 접해. 진짜 많은 문제야. 문제집으로 치면은 한 과목에 문제집이 한 300~400페이지 되는 그게 문항수가 들어가는 게 300에서 400문제 들어간다고 그래. 300~400문제가 들어가서 문제집 한 권이 만들어지거든? 300~400페이지에? 그러면 1500문제, 2000문제면 몇 권 문제집을 푸는 거야? 과목마다. 4~5권 이상을 푸는 거 아니야? 문제집 4~5권 이상을 이제 푸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그 많은 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근데 앞에서 내가 접했던 문제 중에 참 좋았던 문제가 있어. 이 문제는 내가 봐도 문제 진짜 잘 만든 것 같다. 비록 틀렸지만은.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정말 맞췄어야 되는 문제네. 중요한 문제가 이 정도는 변별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놔야 돼? 스크랩을 해놔야 돼.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노트를 사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복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렇게 잘라 붙여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노트에 짝짝짝 이렇게 붙여놔서 나중에 나의 문제집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나중에 시험 임박해가지고 한두 달 남겨놓고는 어떤 문제집만 보면 돼? 그 노트만 보면 되잖아. 노트에 있는 문제만 쭉 체크만 해도 되잖아. 무슨 말이지? 그래서 과목별로 노트를 각자 사가지고 스미 시킨 대로 꼭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부터 합격한 학생들이 그래. 합격한 학생들이 대부분 그걸 많이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부지런하면은 문제가 이렇게 붙었잖아. 좋은 문제를 딱 해놨잖아. 그치? 그럼 밑에 공간이 있잖아. 노트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쭉 붙여놓으라고 잘. 책 같은 거 찾아가지고 그 해설을 잘 달아놓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문제 해설 이런 바로바로 보잖아.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 딱 그 노트만 들고 와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시험 한 달 남겨놨었는데 그 노트만 계속 들여다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 1500, 2000문제인데 거기서 건져낸 문제인데 그렇게 건지니까는 과목마다 한 80에서 100문제를 건져내더라고. 근데 80에서 100문제 건져낸 게 실제 시험에서 8, 90점 점수에 이제 상승하는 거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미 얘기한 대로 꼭 노트 만들어야 돼. 나중에 이거 문제 여러분 감당 못해. 문제집만 해도 이게 몇 권이야? 문제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 단계별로 만드는 문제집 나중에 모의고사 10분 이렇게 멈추면은 영어만 해도 이만큼이야. 영어만 문제집이 있잖아. 보면 이만큼이 돼. 이만큼. 행정 보면 이딴만 하지, 그치? 응? 국사도 이만큼이고. 근데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보고 확 찔려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봐? 그러니까 미리 스미 얘기했던 대로 거기서 문제를 솎아냈어야 되는 거지. 정말 나에게 맞는, 내가 중요했던, 내가 어려워했던 문제를 다 솎아내서 내가 따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지. 그치? 뭐 그거 볼 필요 없잖아. 스미가 맞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부터, 요번, 시작했잖아. 그치? 시작했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고, 예쁘게 쫙 만들어. 응? 그래가지고, 잘 문제를 정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응? 얘기됐어? 그래. 그러면 또 다른 거 물어볼 거는 없지? 있나? 그러면 이제 스마하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해보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또 와서 항상 물어봐. 응? 자, 그러면 교재 펴봐. 교재에서 6페이지를 이렇게 피면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에서 4번까지가 어휘 수거 문제지. 근데 공원 문제는 이렇게 어휘 수거 문제 4문제가량 나와. 1번 문제는 오답률이 참 높았고 학생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문제야. 자, 그러면 스마 이게 하자. 자, 머리 틀어. 자, 머리 틀어봐. 어휘 문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인 단어, 기본 단어. 잠깐만 있어봐. 응? 자, 행정법 선생님이 일요일날 보강하는 것 때문에 응? 학교하고 스케줄 때문에 지금 전화를 급하게 했어야 되나 봐. 응? 일요일날 10시부터 응? 행정법 보강하는 거야. 응? 자, 여기 좀 보자. 단어를 이제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단어들이 있잖아. 이런 거는 뭐 생각할 게 없는 문제이지 뭐, 그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닌 거야. 또는 쓰임새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설령 암기해 놨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문제 자체의 어휘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인지 알겠어? 자, 그럼 머리 틀어. 설마 얘기 좀 해. 그럼 어떻게 할 거니, 이럴 때? 그 얘기 좀 하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휘 문제인데,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1차적으로 단어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평소에 정리했던 뭘 봐야 돼? 어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어원 말고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떤 실마리를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영어는 라틴어 그리스어의 모국어로서 두고 있고 라틴 그리스어가 어원 중심으로 형성이 된 단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영어는 어원을 뿌리를 두고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야. 근데 물론 한자는 뭐니? 어원이 아니지, 거기는. 상형 문자 아니야? 그래서 한자는 그림 문자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모르는 단어가 여기 한자가 있으면은 그 단어의 형상을 보고 천상 추론할 수밖에 없다. 뭐 조금 본다면 부수, 뭐 이런 거 보고, 그치?
그러나 영어는 어원 중심으로 형성이 된 단어이기 때문에 어원을 최대한 단어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원 중심으로 단어를 해결을 하고자 이제 애를 써야 돼. 그래서 평소에 어휘 정리할 때 어원 정리하라는 게 이런 얘기인 거거든. 그리고 봐봐. 어원 중심으로 봤어. 응? 어원 중심으로 봤어. 근데 어느 단어를 어원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단어가 100% 선명할 수 있을까? 안 돼. 그치? 어원을 중심으로 단어를 봤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100% 선명하게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 임파서블한 얘기야. 어느 정도의 느낌만 가져가는 거지. 그치? 이 단어가 이런 어원이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치? 이런 의미에서, 단어의 느낌이 된 거다. 이 정도 선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 상태에서 이제 얼로 가지고 와야 돼? 문장을 해석을 잡아야지, 이제. 얘기됐어?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그 단어의 뉘앙스를 챙겨놓고, 그리고 그 뉘앙스를 가지고 문장의 해석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는데, 됐는가? 이때 있지? 저 단어의 쓰임새가 문장의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단어인지, 그치? 이 느낌을 잡아내야 돼. 응? 어원을 갖고 해석을 하는데 이 단어가 문맥 전체적으로 흐름에 긍정적인 입장인지 부정적인 입장인지. 얘기됐어?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봐라. 사실은 여기 선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하는 과정을 쭉 가져간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들어온 상태면 80-90% 정도의 어휘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 문제가. 근데 이 선을 넘어가는 문제들도 있어. 안 돼. 이건 안 돼. 어원을 보고 해석을 해서 긍정 부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여기선까지 왔는데도 어원도 안 보이고 단어를 보는 순간에 어원도 안 보여. 뒤에 넘겨봐. 자,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백스드라는 단어 주지 않았어? 이 단어에 무슨 어원이 보이겠어? 이 단어는 어원 안 보이는 단어야.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어원을 보고 생각해내는 것이 한계가 있는 단어란 얘기지. 그럼 여기 봐봐. 머리 들고. 그럼 맥스의 단어는 어원을 못 보고 항상 이걸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백스 단어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기서 해결이 됐어. 근데 이걸 넘어가는 수준의 단어는 사실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돼.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찍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행히 여기서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떤 논리적, 합리적으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잡히면 이제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까지 잡히면 어때? 할 수 있는 선까지니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던 거지. 무슨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자. 그잖아? 프라이버시. 뭐로써? 사회적인 프랙티스, 관행으로서. 세이프성사 두 줄 딱 쳐주고, 이러한 프라이버시가, 세이프는 동사로서는 형태를 만들고,
개인적인 behavior, 행동의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In conjunction with other social practice, 다른 사회적인 관행이나 다른 사회적인 일들과 conjunction with and 동그라미 그리고 is 동사 두 줄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central, 중심이 되는 겁니다. social life, 사회적인 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됐어? 자, 머리 들자. 자, 머리 들어. 요 수거를 주고 이제 의미를 찾아보세요. 근데 뭐 in하고 with는 뭐 큰 의미 없는 건데 중간에 conjunction이라는 요 단어가 기준을 잡고 있는 거지. 모르는 단어지? 쪼개봐. 어떻게 쪼개? 컨하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컨의 접두사는 무슨 의미였지? 얘는 함께다라는 이런 의미의 접두사 아니었어? 맞나? 정트는 뭐였어? 정트는 이 어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이 어원은 많이 썼던 어원이잖아.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자, 여기 봐봐. 에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휘 시간에 어원 잘 기억하라 그랬잖아. 대표적인 것들은. 그러면 어원 정트를 바꿔볼게. 이렇게 하면 기억나? 정트, 젝트 전부 다 같은 어원이라 그랬잖아. 뭐야? 다 여기 파. 뭐야? 에이, 참말로. 컨젝트가 뭐라 그랬어? 이 어원, 정트, 젝트, 이 어원에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가능성 있는 단어로 이 단어 선생님이 꼽았잖아. 컨젝츄얼. 그치? 뭐라 그랬어? 이게 던지다 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생각을 살짝 던져보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우리말로 뭐라 그랬어? 간 보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 추측하다라 그랬잖아. 에이, 참말로. 이 단어는 그렇잖아. 동요 뭐 있었어? 아주 여기 깔끔하게 얘기해놓고 저 얘기하자 또. 손댔으니까 얘기해봐. 추측하다 뭐. get suppose image 이런 거 얘기하지 마. 응? 자, 뭐 있어? 추측하다, 가정하다 동사 두 개 있잖아. 뭐? assume, presume, 그치? 그잖아. 이 단어들 잊어버리면 안 되지. 참말로. 던지다 의미잖아, 던지다. 그렇지 않나?
에이, 그래서 얘들아, 여기 봐. 주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 주사. 인젝션. 이런 거 많이 썼잖아. 그잖아. 기억나나? 그러면 여기 머리 들어? 그러면 요 표현에서 함께 던져진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 자체가 만들어내는 의미가 뭐와 함께 던져진 걸 얘기하는 그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최대한 이 의미에 접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서 마무리 시켜 나가 보자. 응? 자, 처음부터 읽어봐. 읽어. 프라이버시라는 거. 사회적인 관행으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행동을 형태를 만듭니다. 다른 사회적인 프랙티스와 함께 던져져서, 그치? 이렇게 돼 있는 표현인 거야. 그리고 따라서 사회생활의 중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좀 문맥에서 봤을 때 in conjunction with의 표현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장이었던 거야? 그치? 프라이버시와 다른 사회적인 프랙티스가 서로 반대 입장으로 가는 건 아니었잖아. 함께 더불어서 던져진 거 아니겠어? 그리고 사회생활의 중심이 돼 있다 그랬잖아. 1번 답 어때? 컨비네이션은 결합 아니야? 2번 컴패리슨은 비교지, 비교. 3번에 in place of는 대신하다는 거 아니야? 4번은 in case of는 뭐뭐의 경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깔아놨지 뭐. 케이스가 경우잖아, 사례.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더불어서 함께, 그치?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쓰임새를 가자면 어느 게 답이 될 수 있겠니? 1번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지 뭐. 그렇지 않겠어? 자, 머리 들자. 자, 보자.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확률 몇 프로? 0%. 안 나와? 안 나와? 어? 오히려 여러분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기출 나온 거 다 빼놓고 하는 게 맞아, 오히려. 21년에 나왔는데 여러분 올해 시험에 또 나온다. 0%, 0%.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답을 1번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이 뭐야? 과정. 내가 1번이라는 답까지 나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데려갈 수 있나? 이 과정.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서 얻어야 될 거야.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정트나 젝트 이런 거는 던지다. 그치? 어원을 잊어버렸다면 우리 책에서 기본서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 찾아내봐. 근데 오히려 여기 봐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이제 21년에 나왔잖아. 그러면 오히려 올해는 어느 단어 가능할까? 이게 나오겠죠, 오히려. 그죠?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이거보다는 이 어원의 사람은 이거 낼 것 같은데. 추측하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이드로 이렇게 좀 제시하는 단어는 선생님 나름대로 저 어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단어가 더 중요한 거 요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겠지. 찾을 수 있겠어? 됐어? 오케이. 자, 뒷장 넘겨. 2번 안 풀어. 2번 여러분들이 봐. 자, 3번 문제 봐. 이제 3번 문제를 보는데, 자, 머리 들어봐. 이제 21년도에서 봐라. 1번, 2번, 3번, 4번이 문제가 이렇게 4개가 있었잖아. 근데 2번하고 4번은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다 맞췄어. 근데 1번하고 3번에서 이제 추론이 들어가는 문제였는데
1번도 확률이 그래도 좀 높았어. 1번도 우리가 과정을 가져가면 답의 확률이 꽤 높았던 문제였던 거. 그래서 1번은 몰랐지만은 맞췄던 학생들이 제법 있었어. 근데 3번은 아주 힘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3번 문제까지 맞췄다면 어땠을까? 이거는 절대적인 경쟁력을 갖고 넘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3번에서 많이 무너졌어. 왜 그랬을까? 문제 봐봐. 백스의 단어가 잡혀 있지 않나? 그치? 머리 들어봐. 이 단어는 머리 들어? 어원이 절대 안 보여. 백스는 무슨 어원이 보여, 이게, 그치? 그리고 어원이 안 보이다 보니 어떤 문장에서 어원에서 받아주는 뉘앙스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거야. 그리고 이 단어를 평소에 처음 보는 단어지. 무슨 그런 단어 있었어요? 이 정도로까지 단어거든, 이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낼 수밖에 없었던 문제지, 그치?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이제 여기는 안 되니까 어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해석에서의 쓰임새를 보는 수밖에 없잖아. 맞지? 자, 해석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응? 자, 들어가 봐. 이 소설은 입니다. 관한 겁니다. 백스드한 페어런스, 부모들에 대한 관한 겁니다. unruly teenager. unruly가 뭐야? 룰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 아니야? on이 붙었으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10대 아니야? 후 동그라미 있잖아. 어떤 10대야? 퀴트 동사 두 줄 쳐봐. 퀴트의 동사는 이렇게 알지? 게임 같은 거 끝날 때 퀴트 여기 클릭하잖아. 멈추고 중단하는 거 아니야? 뭘 멈췄어? 학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to start business,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얘기 됐나? 자, 머리 틀어. 자, 설마 이게 하자. 들어봐. 천상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기까지는 안 넘어갔던 문제야. 여기 이것도 안 돼서 여기까지 넘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문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여기도 나중에 숨이 있잖아. 딱 시험장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이것도 찍는 것도 알려줄게. 쌤이 요 단계 다 넘어왔을 때 어떻게 찍어라. 그것까지도 알려줄 건데 뭐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나마 뉘앙스는 있잖아. 쌤 물어볼게. 백스드의 단어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쓰였을까? 부정적으로 쓰였을까? 다시 해석해봐. 처음부터 불러봐. 이 소설은 관한 것이다. 백스든 부모들에 관한 것이다. 통제되지 않는 10대의 부모야. 어떤 10대야?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학업을 그만둔 거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아니, 여기 봐봐. 여러분 있잖아. 잘 단어 그런 걸 잘 봐야 돼. 봐봐. 쌤 어떻게 쓰면 아니, 쌤 있잖아. 아이가 있는 티네이저가 있는데 얘가 학업 안 하고 뭐 요즘 많이 스타트업 같은 거 하잖아, 그치? 그 사업해서 비즈니스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 부모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물론 그 싫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제어하는 단어가 있거든. 어느 거 같아? 찾아봐. 스쿨. 응?
유니버시티나 컬리지, 대학교라면 대학교의 그런 수준의 어떤 관점이라면 부모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 왜? 어느 정도 부모의 책임 바깥에 이제 다 나가 있는 아이들이잖아. 그치? 근데 스쿨은 뭐야? 이건 중고등학교 가리키는 학교 아니야? 그잖아. 그럼 중고등학교에서 스타트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그치, 퀴트한다 스쿨을. 그치? 이거를 좋아할 수 있는 부모가 있나? 이건 아니지. 상식적으로 얘기해. 상식적으로. 황당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넥스트의 단어는 그 전체적인 뉘앙스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딱 취한 단어였던 거야. 여기까지 동의해? 그럼 답 좀 쳐봐. 1번이 뭐야? 칼로스. 칼로스의 단어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해주는 단어들이니까. 그치? 야,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머리 들어봐. 여러분들은 이 기본 단어가 다른 시험 보는 학생들보다 더 잘 돼 있어야 돼. 그치? 왜? 우리 기본반 수업 시간에 이 기본 단어 선생님이 꼼꼼하게 다 정리해 주잖아. 그치? 칼로스 단어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발 뒤꿈치라 그랬잖아. 발 뒤꿈치는 어때? 찔러도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냉담하거나, 그치? 냉철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그랬잖아. 칼로스의 단어는 그렇잖아. 무감각한. 이 칼로스 단어는 몰랐으면 이건 꼭 알아야 돼? 자, 하나 더 땡겨봐. 자, 머리 들어버려. 칼로스 요게 발 뒤꿈치야. 이미지도 있었잖아. 머리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무감각하고 냉정한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자, 동요 하나 땡겨. 불러. 나는 이 무감각하고 냉정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어야지. 얘들이 에이퍼스틱의 단어. A는 부정, 없다. 펄스는 이모션, 감정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죠? 에이퍼스틱이란 이 단어 나왔어야지. 야, 이 펄스가 우리가 안티펄스가 뭐야? 안티펄스, 반감. 심펄스가 뭐야? 동정, 연민 이런 단어들 아니야? 펄스, 그죠? 에이퍼스틱, 그죠? 이 단어 무조건 기억해놔야지. 그잖아. 인디퍼런트 이런 건 그래. 이런 건 넌 안 물어보지. 그렇지 않아? 근데 무감각하고 냉담하면 이 단어가 나왔어야지. 칼로스, 그치? 이 단어 잊어버렸으면 이건 안 돼. 다시 챙겨놔. 응? 맞나? 2번은 뭐야? 너희들은 화가 나는 거 아니야? 3번에 레프터블이 뭐였지? 레프터블이 뭐야? 그 PUT가 그게 계산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어? 그 PUT 들어간 대표적인 단어 뭐 있어? 계산하다. 컴퓨터가 원래 계산기잖아. 그 퓨트가 계산하다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산한 거니까 그 사람의 평판이나 명성을 얘기한다 그랬잖아. 레퓨테이션. 그치? 4번은 뭐야?
자신 있고 확신에 찬 게 컨피던트 아니었어?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입장의 단어 뭐밖에 없었어? 2번에 어노이드, 그치? 요거밖에 없었던 거지. 그 답은 2번. 2번 답이 됐어요, 이제. 찾을 수 있겠어? 자, 머리 들자. 머리 들어. 들어. 얘가 있잖아. 백스터는 안겨지더만. 문제 안 나와, 이제. 오히려 그 문제에서 단어 정의 2단어를 했었어야 돼. 이게 오히려 의미 있어. 이건 항상 문제가 되는 단어들이잖아. 근데 이걸 떠나서 답을 찾는데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이런 얘기 하더라. 뭐냐면, 선생님 시험장 가면 그렇게 안 하라고 또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평소에 연습을 그렇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다른 거지. 사고가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과정들, 그치? 잘해야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예상문제, 다음 달에 예상문제 들어갈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참 많이 연출할 거야. 그러니까 알만한 단어는 뭐 이렇게 정리 중간중간 해주지만 모르겠는 단어 중심으로 배열을 시켜주면은 이 연습을 잘 따라가면서 해야 돼. 물론 어떤 거니? 중요한 단어 중심으로. 얘기됐어? 찾을 수 있겠어? 야, 그래서 이제 봐봐. 1, 2, 3, 4번이 이제 어휘 문제가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1, 2, 3, 4번에서 만약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네 문제를 다 챙겼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뭐 게임 끝나는 거지, 뭐, 그치? 뒤에서 내가 약간 실수를 해도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결정적인 이런 걸 해놓고 나면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정말 마음적 모든 부분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지, 그치? 맞나? 어휘 문제, 수거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지점 넘기자. 5번 문제 독해는 나중에 하고, 문법을 먼저 할게. 시험장에 가서도 꼭 시로 풀어. 독해 먼저 풀지 마. 순서 꼭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 아니야? 내 패턴에 맞춰서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6번하고 8번 그 다음에 영장 문제 4개를 스마운디 동시에 해결을 하는 걸로 하자.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법은 쫙 또 들어가면서 이게 해보자. 오케이.